네, 안녕하세요. 제4회 웹툰 부산 웹툰 페스티벌 토크쇼 5인용입니다. 이 코너는 다른 드로잉 토크쇼와는 조금 달리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현황과 환경에 따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흥미 유발 부분에서는 다소 좀 떨어질 수도 있는, 재미없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재미있으나 좀 업계에 산적해 있는 뭐 이런 많은 문제들을 한번 터놓고 얘기해 볼 수 있는 어떤 포럼 형식의 토크쇼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매주 목요일에 무사말리행이라는 웹툰을 연재하고 있는 만화가 배민기입니다. 오늘의 이 자리의 진행을 맡고 있고요. 현재 한국 만화가협회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해 주신 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 제가 하는 것보다는 여기 그 제 왼쪽부터 돌아가면서 아마 각자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피키캐스트에서 안녕 도깨비를 연재했던 최지혜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페이지에서 허니블러드를 연재했었던 이나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웹툰 연애의 정령을 그렸던 김호드 작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대에서 만화를 가리키고 있는 윤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네요.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네,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올라오는 신작 웹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상당수가 좀 어마무시한 퀄리티로 우리 독자들의 눈을 좀 즐겁게 해주고 있는데요. 그 특징을 살펴보면 그 작가의 이름이 아닌, 그러니까 스튜디오나 회사의 이름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좀 종종 눈에 띕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뭐 나 혼자만 레벨업도 있을 거고요. 전지적 독자 시점, 이 두 개가 같은 업체 회사죠. 네, 있는데 뭐 이른바 스튜디오 제작 방식의 웹툰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조금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중간에 이나래 작가님부터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웹툰 사업이 좀 커지면서 좀 자연스럽게 저는 조금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게 사실 저는 출판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비슷하게 스튜디오 형식으로 좀 바뀌고 있는 추세에서 이제 지면이 조금 잘 안 나가게 되면서 웹툰으로 갈아타게 되는데, 근데 저 그때 이제 웹툰이 처음 생겼을 때 매력은 그 작가님이 되게 장르도 다양하게 하고 맞아요. 네. 뭔가 좀 시도나 실험도 많이 해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한 명의 때문에. 창작자가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네네네네. 있는 그런 거로서 좀 유리한 점이 있었죠. 네, 그게 진짜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조금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게 아닐까. 네. 네. 좀 우려스러울 수 네, 있다. 그러니까 네, 네. 그런 신선도 참신한 면에서 네, 네, 우려스러울 네, 수 네. 있다는 네. 건데 저도 조금 비슷하게 느끼는 게 이게 일종의 산업화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산업화 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돈이 되는 쪽으로 쏠린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스튜디오에서 일종의 많은 자금이 들어간 웹툰이 생기니까 돈 되는 장르 쪽으로만 조금 이렇게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네.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고 있는데 또 뭐 김호드 작가님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최근 신작들을 보면은 좀 다 내용이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네. 소설 기반이라 보니까. 그러니까 1인 작가님들이 하시면은 좀 자기들이 겪는 깊은 내용 이런 맞아요. 작품이 좀 많은데 저는 아무래도 그런 작품을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작품이 좀 많이 줄더라고요. 작가님 작품도 연애의 정령도 사실은 그런 걸로 네. 인기를 많이 끌었던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네. 조금 신기한 게 우리도 지금 작가들이 좀 많다 보니까 대부분 조금 약간 이런 시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려 섞인 시선이 쏠리는데 이쯤에서 그 우리 교수님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실제로 웹툰 창작 회사를 하시는 분들과 많이 만나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작가들이 하도 반발을 하니까 네. 근데 자기는 처음부터 작가랑은 틀리다는 거예요. 마블이나 DC 코믹스처럼 하나의 회사원이고 이를테면 분업화가 되고 저작권이 개인에게 있지 않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어떤 웹툰 창작 회사에서 분란이 났는데 첫 번째 문제가 그 사장 말대로 작가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냥 회사원을 필요로 한다. 네네. 그리고 작가주의는 우리 필요 없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틀리다고 생각해요. 출발도 틀리고 네, 결과도 네. 틀리고. 네.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가는 거고. 다만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엊그저께 최희수 작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 작가가 전 세계 최고 노동량을 가지고 있다. 그 한국 만화영상진흥 했던 포럼 거기서 네, 스토리에서부터 칼라까지 칠해야 되고 예를 들면 인기 작가는 어시를 줄 수 있지만 신인 작가 같은 경우는 공모전 내려면 콜라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일본에서 공모전을 거서 편집자가 가면 1, 2년 동안 취재비를 지원해 주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스토리까지 맞아요. 그런 시스템은 이제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보면 저는 웹툰 스튜디오는 이제 그러니까 또 다른 건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 스튜디오 결합체가 하나 있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B2B 형식으로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웹툰 장작해서는 하나의 트렌드이고 흐름이다. 굳이 1인 작가가 뭐 그거를 뭐 막을 수 없을 뿐더러 그렇죠. 예. 또 이제 뭐 그들은 물품을 주문을 생산하는 이제 프로덕트 개념이기 때문에 좀 질이 다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1인 작가들의 노동량과 생산량을 좀 이렇게 좀 부담을 덜어야 된다. 그래서 최지 작가가 제안한 게 예를 들면 구독료 같은 거를 뭐 어떤 현실화해서 작가들을 뭐 월 2회 정도로 하자 이런 대안도 있는데 오히려 1인 작가들의 환경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나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말씀 자체는 되게 공감을 하고 그걸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것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말씀 중에서 그 이제 우리의 작품을 그러니까 연재를 하는 그 웹툰 플랫폼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같은 그러니까 작가님이라고 해야 되는 까다로운 이런 상대보다는 그냥 업체 대 업체로 만나가지고 선별을 하는 것이 사실 그쪽 입장에서도 훨씬 더 편할 거라라는 생각이 갑자기 좀 들어서 약간 저도 작가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1인 작가의 그 노동량을 개선하고 적으로 개선한다라는 것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점점 더 스튜디오 방식과 그 거리가 더 멀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퀄리티로 주간 연재를 하고 있는 이쪽이랑 그 보면 한 회에 한 100컷씩 그리거든요. 근데 1인 작가들이 일주일에 사실 100컷을 못 그리잖아요. 저희가 고작 한 70컷 정도인데 이것도 어마어마한 노동량이라고 최인수 작가가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우리 작가들의 그걸 좀 하다 보면 점점 더 또 멀어지는 갭을 그럼 독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스튜디오 형식의 웹툰만 고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최지혜 작가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순서가 진짜 어려운 순서네요. 이렇게 순서가 오사니. 제가 준비했던 내용도 앞서 말했던 이나래 작가님이랑 김호드 작가님이랑 비슷한데 그래도 이제 제가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신인 작가가 처음에 이제 데뷔를 하려면은 굉장히 이제 혼자서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뭐 좀 월급이나 받으면서 할 수 있고 또 그런 시장도 알아가면서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스튜디오 방식을 꼭 그렇게 나쁘게만은 그렇죠. 나쁜 건 아니죠. 아니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해요. 또 다양성에서는 좀 저도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재 작가님 말씀처럼 저도 최근에 그 좀 20대 초중반에 비교적 좀 나이가 어린 작가분들이랑 만날 일이 좀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저희들 세대처럼 이렇게 막 혼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보다는 어느 웹툰 회사에 취직을 해서 9시 출근하고 6시 퇴근하면서 4대 보험 받아가면서 월급쟁이 작가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작가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놀랐긴 했는데 이게 좀 뭐 세대 간의 뭐 그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걸로 생각하면 또 이게 어떤 순기능을 업계로서 순기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순서를 계속 이렇게 해드리는 것보다는 계속 생각나는 게 있으면 언제라도 편하게 마이크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1번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결론 낼 수 없는 안건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한번 넘어가도 될까요? 네. 사실 이 두 번째가 지금 꽤 많이 이슈가 되고 가장 최근에 이슈가 좀 되고 있던 그 이른바 독자 검열 시대라고까지도 불리우는 조금 민감한 주제입니다. 웹툰 복화광이나 헬퍼에서 그러니까 악플을 넘어서 이제는 그 댓글에서 이 작품을 연재 중단을 시켜라 국민청원까지도 올라왔던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게 일부 독자들의 항의라고 보기에 뭔가 선을 이제 많이 넘어왔다라고도 보여지는데 이런 그 현상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걸로는 얘기하기가 어려울 거고 그냥 컨텐츠 생산자의 입장에서 혹은 업계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걸 수용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기영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시적으로 볼 때 어떠한 작가에 대한 작품에 대한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초반부터 만약에 작가나 모든 사람들이
싹부터 잘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페미니즘이건 뭐 독자건 이런 거를 처음부터 뭐 물론 이제 미투라든가 범죄에 있는 작가들은 퇴출이 됐지만 자꾸 우리가 그런 것들 용인하다 보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창작의 자유고 예를 들어서 그 퇴출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알아서 퇴출 당하거든요. 그렇죠. 저 재밌지 않으면 네. 예를 들면 일본에서 19금 되는 만화가 물론 법적으로 한정도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허용 범위를 최대한 그러니까 작가를 괴롭히는 어떠한 그것이 공권력이든 그것이 어떤 여성 단체든 또는 뭐 그것이 뭐 남성 단체든 일개 독자든 어떠한 표현의 자유라든가 작가를 억압하는 것들을 가급적이면 계속 우리가 이제 싸워 나가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네네. 우리가 어느새 그거를 자꾸 이렇게 선별적으로 뭐 기안84 같은 문제도 근데 나는 뭐 이거는 내가 작가들한테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물어보니까 펄쩍 뛰더라고요. 나 이 방송 못한다. 욕먹을까 봐.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작가가 다른 작가가 어떤 이제 뭐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 한은 그런 문제는 같이 싸워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은경 교수님께서 지금 그 만화사이다라는 유튜브에서 그 닥터 K를 맡고 계시죠. 아니 곧 끝낼 겁니다 이제 예. 소재가 없어서. 예. 네, 만화 역사를 다루고 있는 유튜브니까 이제 한번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교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사실 좀 비슷한 게 저도 비슷한 생각이 있는 게 이제 저나 작가들은 독자들의 항의나 어떤 플랫폼의 어떤 뭐 이를테면 뭐 행포라고 표현을 할까 이런 것들에 납작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내 바로 옆에 동료가 당하고 있어도 괜히 거기 좀 거들었다가 나도 거기 이제 당할까. 왜냐하면 저희가 상대해야 되는 사람들이 독자분들이고 플랫폼이니까 계속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분야에서 뭐 좀 학계에서 혹은 조금 다른 뭐 협회 측에서 이걸 조금 나서서 한번 말씀을 해주셔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만 또 뭐 다른 분들은 또 어떠실까요? 최재 작가님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이 왜 연예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되게 악플에 되게 취약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작품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댓글이 많이 악플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작가분들은 개인이다 보니까 이게 항상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이건 약간 우스울 수도 있던데 뭐 웹툰 이제 댓글 뭐 정찰대 해가지고 네. 조금 그런 걸 잡아주는 이런 분도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네. 맞아요. 이게 그 우리 이 작가들이 보면 그러니까 대중에게 이렇게 내던져진 직업군들 네, 중에서 가장 약한 존재들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네. 뭐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처럼 중간에 어떤 좀 필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경호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사실 팬이 막 이렇게 많지 그 않고. 제가 알기로는요 전 세계에서 자기 작품 자기가 내놓은 어떤 그 게시물 밑에 바로 댓글을 달 수 있는 그러니까 평가를 할 수 있는 이 컨텐츠는 웹툰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뭐 우리가 뭐 개콘 재미없다 늘 말은 하지만 개콘 재미없다라는 말을 하려면 KBS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시청자 게시판에 들어가서 말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 필터가 되어주는데 반면에 웹툰은 너무 대놓고 내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들을 하니까 조금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맞아요. 생각도 네. 조금 드는데 그러면 그 여기에 대해서 조금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혹은 또 더 좀 말씀을 해주실 게 있으면 한번 뭐 이나래 작가님 한번 말씀 네. 한번 해주시죠. 슬기롭게요. 예. 굳이 그게 어렵네요. 아니더라도 네.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좀. 근데 확실히 사실은 아직 인터넷이 이렇게 막 활발하게 된 지 한 10년 조금 넘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항상 얘기하는 게 자동차도 네. 교통법도 그 나중에 이제 차츰 계속 그냥 인도랑 사람이랑 같이 다니다가 결국에는 차츰 법이 생긴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사실 악플도 언어 폭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이제 시작하게 됐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인식을 하면서 법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일 크고요. 이게 진짜 폭력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사회도 많이 바뀌고 그거에 대해서 좀 개인이 그런 인터넷 공간에서 폭력을 당했을 때 좀 대응을 할 수 있게 좀 나라 전체가 조금 같이 움직여 줘야지 또 웹툰 작가님들이나 뭐 연예인 분들도 조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가님 네. 말씀은 지금 나라는 뭐 하고 있냐? 네. 여당과 정부는 아, 지금 뭐 하고 그러니까요. 있냐? 아, 정말. 아, 근데 이거는 나라 문제도 있지만 우리 정부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해서. 그렇죠. 예, 예. 모두가 조금 인식을 네, 네. 예, 이게 가져야 폭력이라는 될- 거에 예. 대해서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또 교수님도 예. 저는 근데 악플에 대한 근력을 좀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작가 맞습니다. 개인들이. 네. 사실은 앞으로는 안 없어질 거고 댓글 시스템은 없어지지 않을 건데요. 예를 들면 저는 학생들한테 SNS 하지 말라 그럽니다. 나중에 작가가 되더라도. 왜냐하면 강풀이나 주호민 정도의 어떤 SNS를 제가 볼 땐 타고났어요. 타고난 SNS를 활용하더라고. 네. 절대 오버하지 않고 술 먹고 안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약간 혼자 작업을 하고 감성적인 작가들이 괜히 욱하는 마음에 댓글 달았다가 SNS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너무 심한 속된 말을 한마디를 드리면 유명한 그 팟캐스트 진행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욕이 뱉다고 들어오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욕을 먹다 죽지는 않습니다. 상처를 받아 내가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BCC에서 작가들에게 해주는 건 여러 가지 저작권도 있지만 저는 당장 급한 거는 건강검진 또는 건강에 대한 조사. 네. 두 번째는 멘탈 관리도 사실은 가끔씩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신인 작가가 사실 무섭죠. 좀 이렇게 프로 되신 분들이야 하도 악플도 받아봤는데 신인 작가는 사실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6개월에 한 번이라도 그 신인 작가 대상으로 이제 멘탈 관리라든가 뭐 이런 쪽의 특강이나 정신과 의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나는 그런 것들이 근력이 키워져야지 저는 뭐 악플을 구제할 방법도 없고 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 좀 이제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악플을 사실 그러니까 댓글 기능 자체를 없애는 것도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큰 문화로 자리를 잡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없앨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 대비책도 좋다는 저는 되게 맞는 말씀이라고 보는데 사실 저는 그동안 제 작품들이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댓글에 어떤 그런 피해를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서 사실 되게 좀 먼 나라 얘기처럼 느껴오기는 했는데 그 최근에 조금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동료 작가분들이랑 막 술자리나 이런 데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너무 심하더라고요. 너무 생각도 못한 사람들이 완전 무슨 입에 칼을 물고 아까 그 욕이 뱉다고 들어오냐고 하셨지만 저는 입에 칼을 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 그런 멘탈 관리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 부산에서라도 이게 전국적으로 힘들다면 우리 부산에서라도 한번 좀 추진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데요. 지금 김호두 작가님 지금 계속 침묵을 지키고 계신데 댓글 어떻게 좀 상처 많이 받으셨어요? 저는 근데 같이 욕하거든요.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서 저는 댓글로 큰 상처 받은 적은 없어요. 그런 같이 욕하다 보면 네. 싸움이 되지는 않던가요? 물론 제가 댓글을 적어서 욕하는 거 아니고요. 현피를. 아니 현피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 댓글 보고 그냥 저도 욕하고 그냥 치워버려요. 네, 뭐 작품 진짜 쓰레기다. 네가 더 쓰레기야. 그럼 네가 만들던가. 이러면. 진짜 멘탈이 좋으신 것 같은데 혹시 뭐 그런 멘탈이 좋아지는 뭐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우리들한테 좀 알려줄 만한. 그냥 저처럼 그냥 욕하고 치우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운동 되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그게 혹시 언제라도 현피를 뜰 준비를 내가 데뷔를 하겠다.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데뷔를 해놓는 거죠. 강민구 작가님도 엄청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이나래 작가님이 세 작가 댓글 때문에 뭐 상처 받은거나 뭐 그런 거 있으실까요? 뭐 엄청 많으실 텐데요. 뭐 좀 최근에 좀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이제 댓글이 실수. 아니라 네. 이제 SNS 상에 조금 문제가 됐었는데 사실 이게 단편적인 거잖아요. 저의 진짜 일각만 보는 SNS라 거니까. 그런 거죠. 네. 네. 그리고 저도 뭐 그거를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는 저도 작가로서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보면서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고 어느 정도는 이제 제가 앞으로 작품을 하면서 이분들이 생각이 바뀌실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했었던 것 같다라는 거 지금 다음 기대를 안 작품을 하고. 열심히 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아무래도 요즘 좀 논란이 되는 거는 좀 개인의 사상적인 문제도 좀 크기 때문에 맞아요. 그 부분은 사실
저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죠. 그분들도 모두가 지금 다 혼란에 빠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를테면 그 몹시 화난 사람들이 지금 되게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둬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좀 그래도 좀 지금 멘탈은 좀 치유가 되신 건가요? 지금? 저요? 네. 아 그냥 술 먹죠. 역시 술이 오늘 우리 마치고 다 같이 낮술을 한번 했으면 최재 좋습니다. 작가님도 좀 그런 게 있으실까요? 저도 기억에 남는 댓글이 하나 있긴 한데 약간 그냥 막 욕을 하는 것보다 굉장히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적으면 그게 되게 아프더라고요. 아 알고 있는데 나름 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에 있어서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래도 무풀보다는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이게 제가 볼 때 이게 1단계인 것 같아요. 아, 무풀보다는 낫지 않나로 생각. 이게 1단계인가요? 네. 나중에 점점 조금 이렇게 차오르는 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 이제부터 운동하세요. 허우드 작가님 알겠습니다. 말씀 들었죠. 네, 운동. 헬스를 끊어야겠네요. 네. 근데 악플도 어떻게 보면 애정이에요. 일단은 맞아요. 조회수를 그 부분에 올려주잖아요.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네. 꾸준히 찾아와줘요. 네. 네, 욕하러. 그러니까 사실 욕하려고 왔다라기보다는 그냥 보니까 욕이 나온다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마음이 조금 편한 것 같은데 교수님 입장에서 이게 제자들을 가르치시잖아요. 그럼 조금 뭐 방법 같은 걸 좀 알려주시나요? 그냥 하지 말라고. 그냥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뭐 표현의 자유라든가 또는 이제 작가가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런 어떤 사변적인 얘기를 그러니까 사실은 SNS 좋아하거나 이렇게 멘탈이 좋으시거나 SNS 잘하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모르게 잘못 그러니까 내 작품보다 나의 그 사변적인 것들이 앞서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품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자기가 뭐 스타가 됐다고 해서 뭐 SNS로 너무 이제 오바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제가 90년대 시사 만화를 할 때는 국정원, 정부 이런 데 탄압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 거에 비하면 이런 악플들은 또 새로운 또 탄압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연혜정연 작가님과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선천적으로 멘탈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그간의 경험 때문에 된 거지. 저도 뭐 옛날에 뭐 블로그 같은 만화글에다가 그 날카로운 댓글 잊어먹지를 아직도 머릿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작가별로 이게 다 똑같지는 않은데 사실은 많은 작가들이 멘탈이 약하다고 저는 생각해. 혼자 작업을 하고 대인 관계가 이렇게 많지 않으며 또 혼자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감성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제가 이거는 끄집어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얘기해보고 또는 프로그램도 만들어보고 사실 정신과에서 한번 초대한다고 해서 100만 원 안 들거든요. 한 20만 원이 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얘기해볼 수 있고. 되게 자세히 알고 계시는군요. 아 글쎄. 어쨌든 아니 요즘에 이런 말 하면 20대에 우울증이 많습니다. 요즘 젊은 층은 우울증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악플과 만화 쪽 말고도 이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되게 친구들이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있어서 네. 사실 이거야말로 끄집어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혼자 끙끙 앓고 있어야 될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악플 관련해서 말씀하십시오. 아니. 아니, 악플 관련해서 어떤 누군가의 강연을 듣는다기보다 이렇게 조금 그런 비슷한 입장의 나이대의 친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조금 다 같이 한번 얘기를 하는 쪽이 또 도움이 될다라는 생각이 좀 연혜정연 드네요. 작가님 같은 이게 이제 토크쇼에서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자리에서 선배 작가가 네. 야 나는 그냥 욕하고 만다. 네. 현피뜨기에서 헬스를 한다. 이런 식의 어떤 말이 사실은 더 큰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렇지 네. 않겠습니까? 선배가 그렇죠. 야 이거 별거 아니야 괜찮아. 나도 겪어봤어. 이런 말들이 오히려 신인 작가한테 큰 도움이 마이크를 되죠. 조금.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기 악플 대응하는 쪽으로 얘기가 조금 흐르기는 했는데요. 그 제가 조금 최근에 느꼈던 거 하나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되게 민감한 부분이라서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는데 그 배우 그 되게 예쁜 여자 배우가 나오셔가지고 그 하렘의 남자들 그 광고를 TV에서 이제 하면서 그럼 뭐 황실의 법도가 서려면 후사가 정해져야 된다. 그래서 뭐 부궁을 드리도록 하였다. 처음에 한 5명쯤 해서 뭐 이렇게 하는 멘트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 텍스트들이 너무 좋아서 와 역시 이 글을 쓴 작가분은 천재다. 어떻게 사람들의 어떤 이런 걸 다 건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것과 거의 유사한 그런 표현들을 그 반대로 이제 되게 성별이 바뀌는 거죠. 그 상황에서 엄청 공격을 받은 또 후배 작가가 한 명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뭐 무슨 작품이다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만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그게 텍스트가 거의 비슷해요 내용이. 그런데 또 여기에는 또 욕이 달리고 여기도 거기 그때도 뭐 퇴출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 댓글도 있어. 물론 국민청원이 가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떠니 마치 기준 없이 그냥 성별에 따라 이건 이래도 되고 이래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세대에 따라 뭐 20대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50대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든지 어떤 뭐 그런 잣대들이 조금 이상하게 인터넷상에서 존재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뭐 이나래 작가님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그 지금 그 말씀하신 거를 제가 보질 못해서 네네. 정확히 어떤 건지 잘 이해를 지금 못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 세자가 그러니까 왕자가 이제 부인을 고르는 그러니까 자기 왕비가 될 세자비가 될 네네. 사람을 이렇게 고르는 그런 내용 중에서 네. 뭔가 이제 그런 비슷한 대사들이 나왔는데 아, 한 몇 명 정도 하면 안 될까 뭐 이런 식의 대사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게 제가 생각해도 완벽하게 같다라고는 보진 않아요. 근데 네. 일단은 이제 텍스트만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혹시나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뭐 어디는 해도 되고 어디는 하면 안 되는 게 이런 게 존재하는 것인가라는 거죠. 네. 선인. 저는 일단은 두 작품 다 작가님이 하고 싶으면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혼돈의 시대라서 약간 그 작품을 이제 욕하시는 분들도 또 일주일 뒤에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실제로 조금 본 적도 있고 그래서 어렵네요. 맞죠. 이게 사실 대답하기도 저 사실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도 아유 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좀 머리가 어질어질한데 근데 확실히 네. 저도 사실 6년 전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신작이 있는데 네. 그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게 뭐 이런 사회 변화도 없었고 그냥 이거 하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다 이제 특정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변하는 시기에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거 남자분들이 나 엄청 욕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몇 년 또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 또 여성분들이 저를 욕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고 아는 작가님들한테 보여주면 PC하다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6년 전에 준비했던 거 그냥 네. 그대로 준비를 했는데 사회가 바뀌어서 제가 그런 프레임이 씌워지는구나 약간 생각이 들면서 좀 아이러니하기도 했고 그렇죠. 그걸 의도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어쨌든 PC하다는 건 정치적 올바름인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정치적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제가 여자라서 이런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그 문제가 사실은 정치적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의 문제로 삼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들은 다 정치하고 여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집에 있고 막 이런 시대였다가 여성이 이제 조금씩 올라가려고 하면서 네네. 이게 PC하다는 말이 붙을 정도의 이제 일이 된 거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하면 변화를 조금 받아들일 때도 네.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죠. 과도기를 네네. 지금 지나고 있다라고 감기 보고 같은 계시는- 느낌이라고, 감기 예. 같은 너무 공감합니다. 또 멋진 네. 표현인데 감기 같다라는 건 저는 이제 젠더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좀 이것도 속절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어제까지나 이렇게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이미 몇 년 전에 우리가 아셨지만 페미니즘 관련해서 만화판을 한번 쓰나미가 왔다 갔잖아요. 네네. 근데 대학도 최근 한 3, 4년 동안 그 엄청난 게 왔다 갔어요. 쓰나미가. 저같이 이제 나이 든 중년의 남자가 너무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이제 요즘에 이렇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장점은 뭐냐면 정말로 나아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극단적인 레디컬 페미니스트의 아주 극성이고 그것들을 남자들이 욕하고 서로 싸우다 봤는데 어쨌든 많은 여성들이 얘기를 하고 뭐 그것이 극단적이든 어쨌든 하다 보니까 많은 남자들이 실제 학교든 이 일자리 현장에서 성희롱, 성추행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당당하고는 있어요. 장점은 그건데 단점은 뭐냐면 자기 검열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사회는 발전되니까. 딱 준비한 작품 보여주니까 너무 PC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정도. 이제 뭐 이렇게 한다면 아 내가 요거는 넘어가야지. 괜히 난 돈 받는 사람이니까. 그 자기 검열이 가장 무서운 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 걸그룹 가수가 간호복을 약간 야하게 입었다 난리가 난 나라입니다. 조선 탈레반이라고 우리나라가 유교 탈레반이라는 말도 하는데 네. 사회 자체가 경직돼 있고 사회가 껄핏하면 창작품에 대해서 타치를 맞아요. 거는데 네. 거기에 더해서 젠더 문제라든가 정치적인 올바른 문제까지 겹치다 보니까 작가들이 자꾸 그래 다른 데로 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저는 90년대에 보면 되게 할 말 다 하고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사회가 뭐 나아지기를 바라겠지만 조금 자기 검열의 문제도 이제 그건 우리가 스스로 얘기하지 누가 해주지 않으니까 맞아요. 좀씩 얘기하고 협단체, 학술단체도 얘기하고 뭐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작가 입장에서는 창작자 입장에서는 네네. 그리고 싶은 걸 그리지 못하니까 조금 이제 제재들이 저도 압박 같은 게 느껴져서 저는 이제 그냥 검투사 만화를 그리기로 했거든요. 네. 있는데 그 아까 말씀해주신 뭐 그런 성희롱의 일 같은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페미니즘과는 상관이 없지 그냥 이건 범죄니까요. 이건 좀 다른 부분이라고는 보여지긴 한데 어찌됐건 저도 그 작가가 작품을 함에 있어가지고 제재가 자꾸 생긴다는 것은 조금 뭐 작가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뭐 일단 사회 변화에도 좀 따라가야 되니까 이나래 작가님 말씀처럼 우리가 큰 간기를 앓고 있다 정도로 일단은 얘기하고 예 요거에 대해서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더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호두 작가 눈이 계속 반짝반짝한데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딱히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I am 그루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음번 세 번째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이거는 불법 사이트 문제예요. 지금 계속 조금 우리가 암울한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 암울한 건 요거까지만 하고 다음번에 또 조금 밝은 내용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그 작년인가요? 작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부산 경찰에서 그 대표적인 불법 사이트를 검거하면서 당시에 그 만협 회장이었던 윤태호 작가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저희가 다 같이 부산 경찰청 가서 이렇게 감사패를 드리고 했던 그날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그 경찰관 분이랑 이게 얘기를 나눴을 때 그게 근절할 방법이 이것도 진짜 힘들게 잡아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외국에 있으니까 이게 정말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 지금 물리적으로 지금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 작가들이 사실 그걸 물리적으로 없앨 수는 없으니까요. 뭐 근절할 수 있는 뭐 생각하는 방법이 있다라든지 혹은 불법 사이트로 웹툰을 보고 계시는 독자분들께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눈 반짝반짝한 우리 김모두 작가님부터 한번 말씀을 해볼까요? 네. 근데 저는 그 피부로 느낀 피해 사례가 없어요, 사실. 네, 제가 불법 사이트 여러 개 보여가지고 혹시나 제 작품이 있나 해서 봤는데 안타깝게 없더라고요. 없으면 또 없는 대로 되게 기분 이상하잖아요, 그거. 조금 나쁘긴 했어요. 근데 온라인 사이트 한 두 곳이 있었는데 네. 제가 회차가 200화 되니까 네. 그 올리다 지치셨는지 한 50화에서 끝내더라고요. 네.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네. 그 아까 저희 이제 인터뷰하기 전에 작가님들끼리 잠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뭐 영화나 음악 이런 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뭐지 불법 같은 걸 이제 잡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이제 음악은 무조건 사서 들어야 된다 이런 그렇죠. 마음가짐이 생겼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음악 네. 이거 불법 다운하다가 걸리면 큰일 난다라는 인식도 네. 이제 자리 잡아가고. 그렇죠.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소리바다 키면은 그냥 다 다운받을 수 있고 맞아요. 이런 시대였는데 그 만화도 이제 그냥 끊임없이 계속 규제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사람들 인식이 그렇게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일단은 좀 계속 지속되는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뭐 힘들다고 해도 그냥 계속 그냥 사이트를 차단하다 보면 사람들이 귀찮아서 네. 아 그냥 돈 내고 그냥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가끔 그 불법 사이트에 저도 이제 사안을 좀 지켜보려고 한 번씩 들어가 찾아서 가보는데 의외로 접근성이 되게 쉽고 또 그 뭐죠 게시판 같은데 뭐 연애 정령 뭐 150화 올려주세요 이런 요청 사항도 거기 막 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모습이 조금 좀 안타까웠는데 뭐 또 조금 더 사례들을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요? 저는 일본에 있는 유명한 만화가 오늘 저녁에 뭐 중국 사이트에 번역돼서 올라오고 그러니까 네. 불법은 없어지진 않는데 뭐
연혜정 작가님 말씀대로 이제 자꾸 만화인들이 먼저 말씀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는가 싶기도 한데 사실 불법 복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요즘 작가들의 수익이 기존의 MG 원고료 말고 미리 보기로 많이 갖고 오고 있어요. 요즘은 맞아요.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네. 네이버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갖다가 긁어놨기 때문에 내 그렇죠. 수익이 실제적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19금 같은 경우는 이거야말로 진짜 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건데 네. 이걸 갖다 버리면 나의 수익이 정말 반토막이 날 수 있는 거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가 언제까지 사회 인식 정부도 늘 말씀드리지만 전체 콘텐츠 시장에서 1% 10%도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듣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뭐 송강호라는 배우들이나 수많은 배우들이 영화 시작하자마자 나와서 춤추면서 제발 굿 다운로드 해주세요 이렇게 10년 이상 활동했거든요. 최근에 이나래 작가님도 그거 광고 찍으셨죠. 아, 예, 공익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먼저 나서서 권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는 좀 구체적인 방법을 네. 정부나 공간 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전담 팀을 뭐 2-3명을 둬서 24시간 관리하면서 외국 IP를 자꾸 차단하다 보면 네. 뭐 또 이제 세력이 옮겨가겠지. 그런다든가 뭐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든가.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안을 주면서 만화가들과 단체와 재단체들이 자꾸 하지 않으면 우리 권리는 우리가 찾아야지 정부나 다른 분야에서 절대 관심이 없다. 그다음에 태생 자체가 무료 웹툰이거든요. 그 맞아요. 그렇게 시작이 됐었죠. 그게 이제 뿌리 깊은 사고 방식이 내가 왜 웹툰을 돈 주고 보노 이런 사고 방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거는 바꾸는 거는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진짜 이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 작가분들이 사실 불법 사이트가 나쁘다 뭐 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너무 이제 뭐 바빠서 혹은 뭐 다른 신경 쓸 일이 많아서인지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는 인식들이 우리 스스로도 조금 적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가끔 그런 뭐 토론회 같은데 저도 이제 가서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들어보면 다 너무 사안들을 들으면 엄청 놀라요 작가분들이. 진짜 이 정도야 이렇게 놀라고 관심이 별로 생각보다 없으신 걸 좀 보고 놀랐는데 우리들 작가들 스스로가 일단 먼저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좀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교수님 말씀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독자분들에게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나이스한 방법이다. 진짜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웹툰 너무 보고 싶은데 돈이 진짜 나는 없어요. 나 초등학생이에요. 이 경우는 저는 어쩔 수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초등학생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불법 사이트의 폐해 중에 또 큰 게 거기는 로그인을 안 하잖아요. 어린 친구들도 성인물에 쉽게 노출이 된다라는 것도 되게 좀 위험한 거예요. 성인물 그냥 거기 있는 그 되게 자극적인 썸네일들 보고 그냥 클릭만 하면 누구나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광고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막아야 되는 사례고요. 성인물을 제작을 하는 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미성년자한테 보여지는 거는 불법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알아뒀으면 좋겠는데 뭐 또 조금 더 하실 말씀이 근데 있으실까요?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요. 그들이 광고로 먹고 살거든요. 사이트가. 네. 그러니까 만화가들이라도 예를 들면 뭐 거기에 올리는 광고는 팔아주지 않겠다는 적극적 소비자 권리를 얘기할 수도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렇네요. 불법 사이트의 오로지 수익은 오로지 광고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계속 우리가 얘기를 좀 하고 그 얼마 전에 그 우리 한국 만화가들이 모여서 찍었던 그 광고처럼 조금 그렇게 독자분들에게 인식도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또 뭐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그 불법 사이트를 보는 독자분들께 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그 웹툰 작가분들 뭐 TV에 나오는 기한 작가님이나 뭐 주호민 작가님, 윤태호 작가님처럼 이런 스타 작가님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 웹툰 작가분들이 다 뭐 돈이 많을 거다, 잘 벌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적어도 제 생각으로는 한 90%의 웹툰 작가들이 가난합니다. 웹툰 작가들은 대부분 가난하고요. 그 여러분들은 부자의 것을 훔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훔치는 행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알려줘도 되나요? 저희 가난한 거 이렇게 까발려져요. 정말 가난합니다. 끊임없이 사대보험에 제 가난을 증명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이번 사안건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무런 얘기 말고 조금 뭐 희망적인 얘기도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지금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금 다 부산 경남 지금 예, 창원에 계시고요. 부산 경남에 네, 살고 네. 계시는 분들인데 그 사실 웹툰 옛날부터 한국 만화 그러면 그 부천을 필두로 그 수도권에 거의 다 좀 모여서 컨텐츠들이 다 있잖아요. 만화뿐만 아니라. 근데 부산 경남에서 지금 우리들은 이 만화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마 좋은 점도 있고 뭐 나쁜 점도 있고 할 것 같은데 이건 우리 돌아가면서 한 명씩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우리 최재 작가님부터 한번. 네. 저는 이제 여기 네 분 중에서 전 창원에서 오늘 또 왔는데 네. 창원은 아무래도 부산보다 더 없잖아요, 작가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전 제가 막 이렇게 알아봐가지고 이제 멘토링 수업도 듣고 해서 했는데 되게 부산은 뭐 이런 공모전도 많이 하고 되게 하는 기회가 되게 많더라고요. 작가분들끼리 모이는 기회가.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경남권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보고 계신다면 오십시오.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어디로 오라고요? 여기 웹툰 센터로 오면 되지 않을까요? 네. 웹툰 센터로. 네. 아참 창원에도 지금 웹툰 캠퍼스가 생긴 걸로 네, 들었는데. 네.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창원에 계신 웹툰 작가분을 드디어 한 분 만났습니다. 아, 네. 드디어 제가 연재하고 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네, 지금 근데 아직은 조금 초기 단계라서 뭔가 많이 조금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창원도 괜찮아질 거라고 보지만 부산으로 오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부산이 좋은 것 같아요. 창원 웹툰 캠퍼스도 많이 강원에 계신 분들은 검색하셔서 네, 한번, 많이 네, 관심 주세요. 네. 일단 구경이라도 한번 오시면 네. 그 사실 그런 기관에서도 늘 작가분들이 와주시기를 선호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거는 우리 부산 웹툰 캠퍼스는 물론이고 창원 웹툰 캠퍼스도 똑같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를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그럼 또 다 하셨어요? 아, 네. 뭐더 있는데 끊는 거 아, 아니에요? 네. 네, 이날의 작가님도. 아 저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부천 쪽에 있다가 그 부산으로 온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래도 이제 꽤 한 2년 넘지 않았어요? 그쵸, 2년 이제 2년이 뭐 됐는데 부산 사실 사람이지 뭐. 실감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1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거의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확실히 제가 계속 서울에서만 나고 자랐다가 이제 부산을 왔는데 그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서울이랑 너무 다른 매력이 있어서 좀 영감도 많이 받고 그러거든요. 뭐 다른 매력이라고 뭐 이를테면 어떤 게 그러니까 도시의 인프라는 다 즐기면서 네. 자연도 있고 아. 그리고 또 맛있고 아, 네. 그리고 뭐 이런 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는 이제 송도나 남포 네. 쪽인데 그쪽은 좀 레트로한 분위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만족하면서 지금 작가 생활을 부산에 하고 있어요. 내려와서 작업하는 게 네네네. 그 수도권에 있을 때보다 만족스러우시는 그쵸, 거죠? 아무래도 좀 그 뭐지 환기가 잘 되는 느낌이에요. 네. 그 제가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게 네. 부산으로 내려오는 이유 중에 뭐 개인적인 이유도 저는 알고 네네네. 있습니다만 그걸 빼고 그러니까 부산에 어떤 갖춰진 어떤 이런 인프라가 네네. 내려오는데 영향을 좀 끼쳤을까요? 하나 끼친 게요. 네. 지금은 뭐 상관없지만 네. 이제 그 아무래도 수도권 쪽에 이런 큰 행사나 네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해외 출장을 엄청 많이 갔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서울 분들은 당연히 서울에 있겠거니 하면서 이제 뭐 경비나 이제 시간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네. 계산을 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서울에 살았을 때는 잘 몰랐는데 혹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불편하긴 했었어요. 맞아요. 그런 건 좀 저도 생각해 보니까 불편한 것 같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 호두 작가님도 네, 부산에 좀 뭐 네. 그런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장점이라고 하면은 저도 원래 부산 사람이 아니고 울산 사람이거든요. 네. 뭐 비슷한 문제 같아요. 울산에는 작가분을 한 명도 못 만났거든요. 맞죠. 네. 오히려 부산 와서 엄청나게 우리 부산에서 그냥 시내 버스에서도 만난 적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비군 끝나고 예, 군복을 입고 버스를 네. 타는데 호두 작가님이 예비군 끝나고 깜짝 놀랐는데. 그 정도로 부산에서 확실히 웹툰을 밀어준다는 느낌을 확 받거든요. 지금 이런 행사도 하는 거 보면은 네, 네. 뭐 부천 다음으로 행사하는 곳이 부산밖에 없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그냥 저는 피부로 느끼는 게 이제 작업실도 이제, 네, 맞아요. 예, 마련해 주시고 행사도 잡아주시고 뭐 그런 게 장점이라고 봐요. 다른 지역에 제가 울산에 있었을 때는 전혀 그런 거 못 느꼈거든요. 일단은 그
부산 글로벌 웹툰 센터라는 어떤 작가들이 모일 수 있는 뭐랄까요 베이스 캠프가 있다 보니 작가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이 어떤 컨텐츠 생산에 다른 장르들이 들어오는데도 훨씬 유리하고 확실히 또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는 것에도 좀 유리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단점은 뭐 단점이요? 네 물론 없으면 없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굳이 일부러 생각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없다고 하면 네. 더 좋아하실 거예요. 옛날에 잠깐 마이크 아까 드셨는데. 네. 제가 이제 내려왔잖아요. 네네. 근데 정말 원킬에 다 작가님들 뵙는 게 끝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도 사실 아름아름 아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소수로 좀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좀 단합이 잘 돼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도 좀 와서 이렇게 작가님들 뵙고 적응하는데 조금 쉬웠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도 그럴 것이 다른 지역에선 제가 수도권 쪽으로 갔을 때는 되게 그러니까 우리 부산은 약간 아직도 선후배 문화가 남아 있어요. 근데 제가 서울 쪽으로 가니까 조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네, 그리고 그냥 그 나이와 무관하게 같은 학교 출신이면 그거는 선후배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작가 대 작가라는 느낌들이 강해서 되게 뭔가 정말 서울스럽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부산은 아직 선후배 문화가 있는 게 여러 가지 장단점으로 작용을 하는데 단합이 잘 된다는 것은 그 중에 한 순기능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교수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내려온 지 한 16년 돼서 부산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롯데 팬이시잖아요. 죽기 전에 롯데 우승하는 게 꿈이고 그다음에 부산의 운전이 엉망이라고 하는데 이제 익숙해졌고 근데 이제 뭐 공기 좋고 뭐 미세먼지 적고 물가 싸고 다 눈도 안 오고 너무 좋아요. 근데 저희 작가들이 가끔 이제 여기 부산 내려오는 거 보면 또 이제 글로벌 웹소설까지 있어서 이제 부산이 그런 어떤 제2의 도시답게 그런 건 좀 좋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은 게 사실은 부산 작가님들이 아주 오래 콤플렉스가 좀 많으세요. 왜냐하면 그렇죠.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 자꾸 친구들은 성공만 하면 떠나갔어요. 지금은 뭐 200명 다 되지만 옛날에는 자꾸 떠나고 그 다음에 서울만 가면은 부산을 무슨 뭐 강원도마도 못하게 취급을 했어요. 되게 가난한 어촌 마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무슨 만화 문화가 있느냐. 그래서 사업을 신청을 하고 작가를 지원 사업을 해도 뭐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 카르텔이 그래서 늘 피해를 봤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아직도 나이 좀 있는 이제 부산의 작가님들 단합은 좋지만 약간 이제 그런 컴플렉스나 피해 의식이 좀 있으세요. 교수, 학원, 원장 또는 서울에서 온 사람들, 회사 이런 경계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그게 좋은 점으로 발전되면 좋지만 이제는 수십억 원에 투자됐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만화 문화가 전 세계에서 지역에서 국제 페스티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인프라가 구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도 무시 못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부산 만화가대가 좋은 게 뭐냐면 서울 만화가 조직이 하부 조직이 안 돼서 좋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 시사만화협회, 만화가협회 다 합해서 일방적입니다. 야, 니네 지부 뭐 해? 네. 마음대로 해. 서울로는 차비도 안 주고 네. 자기들은 저녁 일찍 가고 우리는 갈 데도 없는데 그렇죠. 이런데 어쨌든 부산이 성공을 했는데 이제 부산이 할 일은 인프라 구성하고 이 산업을 어느 구축해 놨으면 대학 그다음에 업체 또는 일반 시민들하고 합해서 뭐 예를 들면 만화 향유문화를 만든다든가 그들과 소통하는 거라든가 또는 좀 앞서가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 뭐 콘진이나 부천에서 하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고 부산에서 예를 들면 무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화가들을 위한 복지를 한번 실험해 본다든가 돈 별로 안 듭니다. 그래서 정책을 한번 이발을 해본다든가 그래서 이제 부산은 좀 제가 볼 때는 다 칭찬을 받아 어디 가든. 근데 그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 생태계가 아직은 좀 부족하다. 생태계를 구축을 해놓으면 사실은 저는 왜냐하면 작가보다는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가 많이 이 생태계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작가님들 바쁘시지만 이제 그런 것만 좀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시면 저는 뭐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잘 되는 지역은 없다. 예. 그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저도 이 부산 작가들 안에서 뭐 소위 말하는 이너서클에 있다 보니까 잘 느끼지 못하는 거지만 가끔 외부에서 오시는 작가님들이나 관련된 분들 보면 조금 약간 텃세 같은 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게 뭐 저희가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그런 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갑자기 든 생각이 저 윤기영 교수님께서도 저희 이제
2012년도에 처음 부산 경남 만화가 연대를 만들고 또 부산 웹툰센터를 세우고 페스티벌을 만들고 함에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정말 큰 도움을 주셨고 굉장히 그 추진력을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지금에 오게 됐는데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교수님이 뒤로 이제 좀 한 발 물러서 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지만 조금 그런 것도 있었어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도 많이 있고 한데 아마 뭐 또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 걸 떠나서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들을 조금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우리를 이제 이끌어 주셨듯이 이번에도 아니 조금 뭐 과거는 과거고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네네 뭐 싸우기도 하고 논쟁이 네네. 있는데 네네. 원래 민주주의가요. 원래 싸우고 그럽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말하면 이상하지만 한국이 진보 보수 5대5로 맨날 싸우잖아요. 네. 근데 한국 안 망합니다. 오히려 보수가 많은 또 뭐 좌파가 많은 중국이 고혈압에 가끔 걸리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무슨 뭐 욕이 나고 싸운다. 오히려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원래 네. 아까 말씀 무풀이 더 무서운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원래 잡음도 나고 근데 저는 뭐 이제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제자들이 뭐 저를 포함한 교수님 제자들이 또 지금 많은 활동들을 작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또 분위기가 또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부산에 대해서 또 생각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우리 이제 마지막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고 싶은데요. 시간이 지금 이제 많이 됐는데 요거는 조금 우리 작가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 분야인데 저도 뭐 여러 가지 웹툰 관련 축제를 포함해서 뭐 다른 컨텐츠 어떤 페스티벌을 가보면 그 학술회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부산 웹툰 페스티벌은 아직 학술회가 없죠. 지금 4회째인데도 아직 없어서 제가 이걸 드렸던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학술회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장르에 대한 위상을 높여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 행사에 대한 어떤 기록적인 의미로 봤을 때요. 학술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고 어떤 발제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제4회 부산 웹툰 페스티벌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다루어졌다라는 이런 식으로 기록되기에 굉장히 좋은 어떤 하나의 좀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없어서 조금 아쉬운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혹은 학술회가 아니라면 그 다른 대안으로는 뭐가 있을까라는 것도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뭐 다시 한번 윤경 교수님 먼저 한번 그쪽 전문가시니까요. 먼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울산 만화 페스티벌에서 예산이 1,300만 원인데 거기도 세미나를 합니다. 그 들꽃 만화 축제 말씀이시죠? 네네. 그다음에 네네. 이제 경남 캠퍼스가 엊그저께 개소했지만, 그러니까 뭐 광주도 하고 있고 순천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네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작가 순혈주의라든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왜 이제 대단한 뭐냐면 가만히 보시면 전문가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 전문가들이 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 봐야 발제비 30만 원이에요. 네. 너 부산에 와서 페스티벌에 너 와서 발제를 해라. 그러면 교수, 공공기관 전문가들이 와서 부산 만화다 발표를 하는 거는 부산 만화를 위해서 좋은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기록적이라는 이제 이게 세미나집이나 이런 것들이 공공기관이나 어떤 정책 결정자들한테 이제 먹힐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저는 당연히 앞으로 활성화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세미나를 할 때 작가가 안 들어오지 않잖아요. 네. 작가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토크를 하지만 세미나라는 형식을 빌어서 작가들이 원하는 야 부산에 나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근데 서울에 온 전문가가 또 이러이러한 뭐 예산은 얼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부산대도 있지만 영산대 웹툰과도 새로 생겼고 전국 최초로 부산 외대에 웹툰 마케팅 코스가 생겼어요. 외국어 대학교. 예, 웹툰 마케팅 과정이 생겼어요. 예, 물론 이제 광고회사 네. 그 교수님이 만드신 건데 네, 네. 그러면 학교가 3개잖아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네. 부산에 평론가들이 계세요. 몇 분. 네. 예, 그분들 해갖고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보통 세미나를 하면은 시청 관계자도 모십니다. 네. 진흥원도 오락하고 원장도 오락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작가를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맞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작가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작가들을 위한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 작품에 대한 얘기들이 주로 오고 가고 웹툰의 현황 얘기들도 많이 나올 테니 결국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전에 그 김해에서 했던 학술에서 그 송곳 그렸던 최규석 작가님 나왔던 게 저 굉장히 인상 깊게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좀 그런 식으로 많은 조금 그 후배 작가분들도 좀 세미나 같은 걸 한번 관람을 해보시면 어떤 그런 조금 인상 깊은 만화관의 영향을 좀 끼칠 수도 있는 그런 것들도 좀 경험을 해보실 것 같아서 저는 저도 한번 좀 추천을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또 우리 지금 제일 막내시죠? 네, 막내입니다. 지수 작가님은 학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하기엔 되게 뭔가 복잡하고 어려운 느낌이 있는데 느낌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방금 이제 교수님 얘기하시다시피 들어보면 저도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몰라서 지금 답변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들켰나요? 들켰어요. 아니 그러니까 학술의 그 세미나 뭐 포럼 네. 이런 것도 다 좋지만 혹시나 뭐 이게 아니더라도 비슷한 다른 형식의 뭐라도 있으면 뭐 생각이 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조금 작가분들이 다 곳곳에 숨어 계시잖아요. 네, 이거랑 그렇죠. 조금 다른 내용인데 조금 이렇게 앞에 좀 나오는 그런 모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했지만 예. 작가분들이 조금 밖으로 나와서 다 같이 한번 예. 얘기도 할 수 있는 장이 이거는 필요하다. 아까 조금 얘기인데 왜 그 작가분들이 약간 나서서 뭔가 해야 된다 그 불법 사이트 네네네. 그런 것도 작가분들이 왜 그 아무거나 챌린지 아시나요? 아무거나 그 지아코가 한 아무거나 챌린지처럼 이제 작가분들이 이렇게 SNS 상으로 챌린지 식으로 근데 그런 거 진짜 그런 식으로 조금 나와서 하는 것도 좋지 네. 않나 그래서 그런 생각. 이건 번외 얘기였습니다. 네. 일단 아이디어는 되게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날의 작가님도 말씀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좀 정보 부분에 있어서도 학술 같은 게 있으면은 작가분들한테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또 학원이나 이런 데서 또 오시면 또 어린 친구들한테도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부산에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꼭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리고 뭐 행사에 있어서 적극적인 참여해 주실 약속도 해주시죠. 저요? 네. 저는 열심히 듣겠습니다. 네네. 아니요. 네, 김호두 작가님도 말씀. 저도 내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뭐 작가들 이제 뭐 도와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그렇죠. 그러니까 업계 자체에 네. 아무래도 학계가 나서주면 그렇죠. 확실히 그 장르의 네. 위상이 좋아지는 결과도 분명히 네. 아무튼 이거는 잠깐 뭐 제재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저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작가들이 할 수 없는 그거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더더욱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 아니 부산에 그 만화 박사를 석사를 딴 사람이 10명이 넘어요. 네. 그분들이 이제 뭐 이쪽 일을 아무 이제 뭐 기회는 없는데 전교와 그게 중요한 게 제인수 아니고 뭐, 저는 BCC한테 바라고 싶은 게 예산을 좀만 주셔서 5인용 같은 이런 프로도 사실 괜찮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송출해 갖고 그래갖고 내년 2021년 어차피 코로나 기승을 부릴 테니까 배민기 작가 계속 5인용 프로그램을 정례화해서 네. 부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술이 중요한 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사람을 패널을 바꿔가면서 네네. 부산의 얘기를 부산 웹툰 얘기를 자꾸 이렇게 어떤 공론화할 수 있는 거를 하게 되면 어차피 작가들한테는 바쁘니까 뭐 카톡으로 링크를 보내주면 되니까 그래서 차제에 이런 프로그램이라도 네. 학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이라도 자꾸 1년 12달 12회면은 부산의 소재가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부산의 문제.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배민지 작가를 적극 MC로 추천을 하면서 이 BCC에서 MC도 정말 바꿔가면서 예산을 해야지. 주시면 어떨까?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이 5인용도 진짜 교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진행이 돼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관계자분들과 저희 그 부산 정보산업진흥원 원장님께 말씀을 조금 부탁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약간 오버가 됐는데요. 뭐 일단 이로써 우리 이 제4회 부산 웹툰 페스티벌 토크쇼 5인용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렇게 게스트분 와주신 우리 작가님들 교수님 현장에 있는 입장에서 어쩌면 조금 말씀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을 텐데 좀 과감한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또 감사한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고 이 노잼 영상을 지금까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는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께도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예, 그 고맙습니다라고 다 같이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죠. 예, 마이크 들고 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